이제 아시아의 아트워크를 꿈꾸고 있어서 아트바젤이라든지 이런 문화예술 프로젝트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제 문화예술 프로젝트 많이 하다가 아트바젤이 정부 차원에서 돕는 게 많아서 이제 그쪽 조직위원회랑 아트 마케팅 이제 회사들을 알게 되고 그쪽에서 이제 제안을 받고 홍콩으로 아예 넘어갔어요. 그래서 아트바젤도 이제 현장에서 뛰고 뭐 아트바젤 뭐 파트너사들 프로그램들 뭐 BMW라든지 UBS라든지 뭐 이런 프로그램들도 많이 돌리고요. 진짜 제가 거기 최초의 한국인이자 유일한 한국인이었어가지고 글로벌 오피스 이제 런던에 본사가 있는 아트 마케팅 앤 PR 회사였는데 제가 유일하게 한국인이었고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약간 한국인을 제가 대표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려가지고 진짜 목숨 걸고 일을 했어서 좀 많은 기록을 찍고 나왔고요. 그리고 뉴욕으로 이제 거기서 이제 기록을 깨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아시아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업무를 일을 해봤어서 뉴욕으로 미술사 그리고 미술시장 전공으로 이제 석사과정 가서 공부했고요. 그리고 이제 틈틈이 제가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같은 경우는 그 전직 이사장님이 10년 동안 계신 분인데 그분이 좀 멘토로 계세요. 그래서 좀 기회가 닿아서 매트에도 뭐 현지인이나 한국 분들이나 그냥 보실 때 그냥 비공식적으로 간단히 이렇게 좀 안내도 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컨디션 체크라든지 뭐 학교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일할 때도 그래서 뭐 매트라든지 모마라든지 이런 데 도서관이나 작품 체크하고 이러한 각각 최소 한 70번씩은 다녀온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조금 미술관 이렇게 눈 감고도 그릴 수 있을 것 같은 좀 상황이 됐고요. 크리스티 잠깐 있을 때 이제 경매장 현장에서 그 동료가 찍어줘서 이제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시작하자면요. 뉴욕 많이들 와보셨을까요? 이게 지금 맨하탄 지도예요. 그래서 뉴욕 사람들도 뉴욕 하면은 그 시티라고 해서 맨하탄을 놓고 이제 그 센트럴파크 비트로 할렘 이하를 조금 뉴욕으로 통칭하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사실 뉴욕 시티 전체를 보면 이렇게 맨하탄이 있고 퀸즈가 있고 그 밑에 브루클린이 있고 더 안쪽으로 가면 위대한 대치기 그 영화에도 나오고 옛날에 그 피츠제럴드가 썼던 소설에 나오는 그 배경이 된 롱아일랜드가 나와요.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그 왼편에 허드슨 리버 그리고 저쪽으로 강 넘어서는 뉴저지 그 다음에 이제 이스트 리버 해서 이제 퀸즈 브루클린 이렇게 나오는데요. 맨하탄의 저기 초록색으로 보시는 부분이 센트럴파크예요. 그래서 오른쪽은 센트럴파크 오른쪽은 Upper East Side라고 불러요. 그리고 왼쪽은 콜럼비아 대학교가 있고 하는 Upper West Side가 있고요. 그 밑으로는 중간쯤을 미드타운이라고 부르고 요 아래쪽에는 Lower East Side 그래서 뭐 차이나타운도 있고 뭐 리틀 이탈리 이런 약간 이민자들 중심이 되는 그런 데도 있고요. 거기 맨 끝에 요 끝에 보는 월스트리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트라이베카, 첼시, 소호 이렇게 나오는데요. 인구는 이제 거기에 주소지를 등록하고 사는 인구가 162만, 근로자 수는 이제 강 넘어서 오시는 분들 아니면 코네티컷이나 이런 데서 기차 타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근로자 수는 정주 인구 수보다 훨씬 많고요. 관광객 수가 훨씬 많죠. 그래서 이제 호텔만 해도 10,000개가 넘어가요. 그리고 면적이 한국으로 대입을 해나갔을 때 면적이 우리나라 서초구, 강남구, 화친거 정도 비슷한 면적이 나오고요. 그리고 인구수로 봤을 때는 아마 대전시 인구 정도 비슷해요. 그래서 대전시 인구 전체가 이제 그 서초구랑 강남구에 이제 사는 정도의 밀집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공연 산업이나 뭐 미술 산업도 되게 많이 발달을 해서 미술계는 사실 이거를 전체 총량을 잡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공연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티켓이 얼마나 팔렸는지 얼마만큼 가치가 있는 게 나가는지 이걸로 잡으면 되니까 연간 2조 원어치의 그 정도에 상응하는 그런 이제 활기찬 동네고요. 뭐 금융산업이 당연히 세계 최고로 이제 발전해 있으니까 수수료만 해도 6조 단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뉴욕이 처음부터 뉴욕은 아니었어요. 1810년도에 이제 도시 계획을 잡고서 뉴욕이 되게 그 당시에도 금융계 허브, 뭐 산업계 허브, 교통망의 중심 이런 역할을 많이 했는데 이제 정부 차원에서 아예 이렇게 정신없이 하지 말고 도시 구획을 지어서 뭐 다른 이제 선진, 뭐 그 당시는 선진국이 유럽이었으니까요. 유럽의 선진 그런 도시들처럼 그렇게 좀 구획을 가지고 가보자 해서 잡았던 게 이런 그리드 형태로 나와서 이렇게 세로로 가는 길은 에비뉴 해서 이제 오른쪽부터는 퍼스트 에비뉴 그래서 끝쪽으로는
도로는 12th Avenue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스트리트는 1번부터 시작해서 125 이렇게 쭉 넘어가는데요. 그 1번 있는 쪽이 1번 아래쪽에 월가가 있어요. 당시 이제 초 끄트머리, 맨 끄트머리부터 휴스턴이라고 부르는 하우스턴이라고 부르는 이제 그 지역에는 인구가 이미 되게 정착도 많이 했고 길이 다 이미 다 픽스가 돼 있었던 상태예요. 큰 이제 대형 이제 금융사들도 많이 자리를 잡았었고 그래서 거기까지는 이름이 없어요. 거기는 기존에 쓰던 길 이름을 다시 그대로 쓰고 있어서 번호가 없는 길이고요. 그 다음에 하우스턴 그 이제 아래쪽으로는 이제 사우스 오브 하우스턴 그래서 소호가 사실은 그거 얕잖아요. 그래서 노호 같은 경우는 노스 오브 하우스턴 그래가지고 이제 노호 이렇게 되고 이제 그 위로부터는 그 길 위로부터는 이제 숫자가 나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1850년대 센트럴파크인데요. 요 모습이 그 당시의 센트럴파크예요. 당시에는 이제 조금 저소득층이나 중산층들도 살고 있었고 그 안에 이제 농장들도 좀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거를 이제 다른 이제 유럽의 도시들처럼 큰 도시로 뭐 런던 가시면 하이드파크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좀 큰 도시 안에 대도시 안에 이제 사람들이 숨쉬는 그런 허파 기능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공원을 만들자 해서 요런 이제 다 이제 협의를 거쳐가지고 이제 나가실 분들 내보내고 그렇게 해서 공원을 개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1870년대 엘리베이터가 발명이 되면서 그 전까지는 이제 맨하탄이 전체적으로 이제 수평적으로 개발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거리 곳곳이 이렇게 빌딩이 올라가고 이랬다면 엘리베이터가 발명되고부터 이제 수직으로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1910년부터는 이제 고도 제한법도 있고 해서 여기 제가 이렇게 그 이미지 갖다 놨는데 이게 위로 올라갈수록 좁혀야 돼요, 면적을. 그래서 이제 그 빌딩 사이사이에도 이렇게 조금 햇빛도 들어갈 수 있고 좀 덜 답답한 느낌을 주게 하는 이런 디자인적인 요소도 넣어서 이제 도시 전체에 이제 어반 플래닝을 한 케이스고요. 그래서 이제 맨하탄 가시면은 도시 사이사이에서 이렇게 햇빛도 항상 이렇게 예쁘게도 들고 사진도 그래서 이쁘게 찍을 수가 있는데요. 나중에 뉴욕을 이제 코로나 조금 잠잠해지고 오실 계획하실 때는 맨하탄 핸즈라고 해서 그 웹사이트를 찾아보시면은 이 해가 몇 시에 어느 동네에 가장 예쁘게 뜨는지에 대한 그 안내가 나와요. 그래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저희 집은 이제 UN 빌딩하고 락펠러 센터를 딱 중간에 있는데 아침에 여름 같은 경우는 아침 한 6시 반, 6시 20분 그쯤에 이제 화장실 쪽으로 햇살이 가장 강렬해요. 약간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햇살이 들어오게 떠서 이제 저기 어디죠? 서쪽으로 넘어가니까 그래서 이런 뷰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으로는 이제 보시면서 계속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센트럴파크의 어퍼 이스트 사이드라고 해서 오른쪽은 전통적인 구촌이에요. 그리고 이제 타운하우스라고 해서 건물 한 층이 뭐 3층, 7층 뭐 이렇게 되는 건물인데 집 한 층이에요. 네, 그런 데가 많은 이제 전통적인 구촌인데 거기가 한 92가에 있는 이제 그 유태인 미술관부터 시작해서 뭐 쿠플 휴잇 미술관, 디자인 미술관, 그 다음에 뭐 구겐하임, 뭐 노예 갤러리, 그 다음에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그 다음에 70가에 있는 프리까지 쭈루룩 5번가를 끼고 미술관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거기를 뮤지엄 마일이라고 부르고요. 저희는 이제 그 박물관 비슷한 이제 세계 최고의 미술관인 메트로폴리탄 미술관부터 시작할게요. 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같은 경우는 1870년도에 프랑스를 자주 오가던 외교관 한 분, 그 다음에 금융맨들, 그 다음에 이제 변호사님들이 이렇게 유럽에 오면은 이렇게 대단히 훌륭한 명작들을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 나라가 어떤지, 도시가 어떤지를 조망할 수도 있는 미술관도 많은데 우리는 왜 이런 게 없을까 하고 하나 만들어 볼까 하고 이제 저녁 식사 자리에서 먼저 이렇게 의논이 아이디어가 나와서 이제 설립이 들어가기 시작한 그런 데라서 올해가 150주년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행사도 진짜 많았는데 그리고 이제 150주년을 기념한 그런 기부도 많아가지고 되게 이렇게 곳곳에서 이제 더 공간도 더 이렇게 좋게 그런 이제 리노베이션